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지수는 올랐죠. 그런데 포지션을 잘못 잡았으면 많이 속상했을 한 주일입니다. 이번 주 월가는 이머징 마켓을 중시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고용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발표된 4월 고용지표. 한마디로 빅미스입니다. 빅미스. 모두가 월가에서도 마찬가지고 100만 개 이상, 골드만삭스는 120만 개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26만 개 증가. 한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빅미스인데 주가는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금요일날 아침에 8시 여기 동부 시간에 난판 페이롤 발표 나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에서는 적어도 100만 개, 150만 개, 심지어는 200만 개도 나올 수 있다. 네. 왜냐면 그 근거가 그 전에 수요일날 그 민간 고용 그 지표인 ADP, 거기서도 상당히 잘 나왔고, 목요일에 그 위클리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기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락해갖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 그 4월 난판 페이롤은 적어도 100만 개 이상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6만 개. 그래서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혹시 앞에 일자 하나 빠졌나? 126만 개 했는데 26만 개 했나? 근데 그 발표 그 직후에 이제 증시 안에 각 섹터마다 이제 요동이 친 거죠. 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국채금리. 네.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그 수혜를 입은 그 섹터가 나스닥 기술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기술주가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나 또 제가 그 운영하는 그 카페 회원들은 주로 이제 전통 가치주 이쪽의 비중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게 상당히 오늘 손실 꽤 크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급락했던 국채 금리가 살금살금 회복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 퍼센테이지로 나스닥이 힘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돈이 다시 전통 가치주 쪽으로 또 다시 또 옮겨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10시 이후부터 이제 그 전통 가치주가 강력하게 상승하고 나스닥은 아침 최고치에서 기력이 많이 빠진 상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녁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지막까지 다우존스, 오일 에너지, 뱅크, 산업재, 원자재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진짜 최고치로 저녁에 이제 장마감을 했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국채 금리가 키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실망스러운 고용지표로 인해서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고 경기 회복이고 아직 아니야 하면서 채권금리가 내려갔지만 다시 슬금슬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고용지표가 4월달에 실망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경제는 이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서 리오픈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월가에서는 이 26만 개가 어쩌면은 통계 미스일 수 있다. 아하. 예,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또 실제로 옐렌 재무장관이 날에 몇 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12시쯤 텔레비전 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거기서 오늘 난판 페이롤 수치는 보이는 것보다도 더 스트롱거하다.
지금 오늘 나온 수치만 갖고 실망스럽다 하지 말고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뭐 지금까지 이 몇몇 그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난판 페이롤 중요한 경제 지표가 통계 착오를 해갖고 그 다음 달 수정 상향됐던 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재무장관의 그 언급 여기에서 이제 전통 가치주가 좀 더 힘을 받고 그래서 실제 그 국채 금리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증시의 이 소용돌이 중간에는 국채 금리가 키를 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월가의 분석 자료를 제가 새벽에 좀 훑어봤는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가령, 현재의 경제 재개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 모든 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페드, 연준의 통화정책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민간, 대출 증가를 통해서 나온 그 펀더멘털 상승이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것과 함께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는 결국 이렇게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않은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렇다면은 6월에 그 FOMC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시장의 안심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의견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를 언제 시작할까? 이거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한편에서는 내년으로 또 이렇게 기준금리마저도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이제 루머가 돌기 때문에 결국 오늘 난판 페이롤 숫자를 볼 때 이 타임 스케줄이 이런 논의 자체의 타임 스케줄이 뒤로 밀려갔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고 옐렌 재무장관도 그러고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완전한 회복 시로 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책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서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이렇게 민감하게 그 반응해왔던 그 테이퍼링 이 시기를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안심하고 우리가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심리가 되살아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기반해서 현재의 미국의 일자리나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의 고용지표로 확인했다는 얘기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밀고 있는 약 2조 달러, 그 다음에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까지 하는 합하면 4조 달러,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근거가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난판 페이롤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된 게 그 인건비 상승, 4월달 인건비 상승 지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예상을 훌쩍 넘은 0.7% 증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현재 쉽게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좀 비판적인 그런 올가의 애들은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한 그 실업수당. 예. 300달러 연장. 지금. 예. 그러고 이제 원타임 페이첵도 나가고. 예. 이런 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시장을 뒤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제 주변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실업수당이 계속 나오거든요. 실업수당을 받고, 굳이 일할 필요가 돌아가야겠다. 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실업수당이 다 이제 소진되면은 이제 그때 나가겠죠. 네. 아직까지는 매주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사람들은 일자리로 안 가려고 그러고,
기업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건비를 인력을 채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사람들은 이제 하야하는 거죠.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건비 상승.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 페이롤 숫자는 안 좋게 나왔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이 상승 우려감, 이것은 죽진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자마자 나스닥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채권금리가 급락했다 회복하고, 그와는 반대로 나스닥 이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물론 이제 오르고 마감을 했지만,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린 지난주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 혹시 나스닥 기술주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결국은 채권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거 봐서는 이 민감주 위주의 랠리가 계속될 것 같다. 도대체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미국 월가의 격언 중에서 5월 달에는 팔고 떠나라 이 격언이 있거든요. 예, Sell May Go Away. 예, 그게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표어는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Buy value stock. 아하. Buy value stock and go away. 전통 가치주를 사놓고 떠나가라. 이렇게 표가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미국에는 개인 투자자의 포션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인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행태는 A와 B의 두 종류의 종목이 있을 때, 네. A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A에 몰빵해요. A 쪽으로 확 쏠려요. 그러면 지금 전통주와 나스닥 기술주를 봤을 때 지금 전통 가치주가 훨씬 더 매력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의 초경주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빵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지금 철저히 외면받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초우량주 기술주들이 전망이 없다 해서 외면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도 전통 가치주가 훨씬 이익이 더 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달려간 거죠. 달려갔는데, 지금 금요일 현재 마지막 종가로 볼 때, 다우존스 지수, 이제 전통 가치주 대표적인 지수잖아요. 네. 다우존스 지수가 RSI가 70을 찍었어요. 그리고, 증시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2021년 다우존스 최고 목표치를 35,000으로 잡았는데, 예. 불과 250포인트 남은 34,75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만일에 이쪽 전통 가치주 쪽에서 소폭의 하향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다시 월가의 큰 손들 돈은 나스닥 기술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 나스닥 큰 우량주라 할지라도 대폭 상승하는 그런 세몰이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러나 전통 가치주가 잠시 하락 조정하는 기간에 임시 대응으로 나스닥 초우량주들은 상승할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우지수의 월가 전망치가, 다우지수 목표 지수가 35,000포인트였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네네. 추가적으로 35,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왔으면 다우지수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월가의 증시 강세론자들이 이제 몇 분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S&P 500으로 갖고 증시의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MBA 스쿨에 가장 유명한 와튼 스쿨, 예. 그게 제레미 시글 교수님은
그 다우존스 지수 갖고 증시의 수준을 이제 평가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은 증시 강세론자고, 근데 그분이 올해 최고의 다우 지수를 35,000을 잡았거든요. 네.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우 지수는 이미 그 꼭지를 찍은 게 아니고 적어도 36,00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조만간에 제레미 시걸 교수님이 아마 다우존스 지수를 그 전망치를 상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이라면 결국 경기 민감주가 좀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그 네. 원자재, 특히 원자재의 그 상승 랠리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가 이제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 세계적인 경기 그 회복세가 강하다는 그 반등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거고요. 네. 그 원자재 산업재, 특히 그 건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ETF 중에 이제 그 뭐 페이브도 있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네. 그 다음에 건설 관련 그 네일 그 못 있잖아요. 못 박는 거, 그 네일, NAIL 이게 또 ETF예요. 네. 건설 쪽.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대표적인 건설 자재 판매하는 홈디포. 이런 주식들은 뭐 하늘 높이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지금 미국 그 애널리스트들은 원자재 상승은 아직 뭐 한 3분의 1뿐이 안 왔다.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결국 거기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다우존스 지수는 좀 더 올라갈 공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조정이 온다면 민감주 계속 좀 더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요즘 그 미국의 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았다. 이런 한탄 섞인 그 자조 섞인 한탄이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소형 성장 기술주들이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보여주는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 주요 ETF들이 일주일간 거의 20억 달러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자, 네네. 그렇다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 ETF들이 반등하려면 결국 중소형 이 성장 기술주들이 바닥을 짚고 올라가야 그게 가능할 텐데 도대체 바닥은 어딥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만약 여기 증시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진짜 다우존스가 36,000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P도 지금 강세론자들은 4,300, 4,400을 전망하거든요. 네. 근데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균치는 그 4,050 정도 돼요. 네. 근데 금요일날 장이 4,240 정도에 끝났나요? 그 정도 끝났잖아요. 4,232. 그럼 월가의 올해 최고 목표치 중간선을 이미 넘었어요. 예. 골드만삭스 예상치는 4,300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네, 불과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탐리시 같은 경우는 4,400 정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이제 투자 뱅크들은 이제 4,100, 4,050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S&P를 기준하면은 증시 올해 최고치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거의. 네. 예, 거의 왔는데 큰 형들이 이제는 최고치를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그러면은 이 작은 어린아이들, 이 동생들은 얼마나 더 내려갈까요? 그죠? 예. 큰 형들이 큰 하락 조정을 맞아 내려가는데 미국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누가 소형주에다가 베팅해갖고 그쪽으로 돈이 쓸어 담을 일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소형주의 그 하락 이것이 그 지금 다우존스나 S&P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 가치주 이쪽은 뭐 완전히 뜨거워되어질 정도로 화랑이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소형 기술주 재생 에너지 이런 주식들은 거의 맨날 이제 하락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그를 봤을 때 이 소형주의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좀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크 펀드에서 이제 아웃플로우가 이제 점점 심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 빌 황씨 펀드가 예. 몰락했잖아요. 네. 몰락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삼아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증권감독거래위원회 섹에서 은밀히 헤지펀드들의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그거 법리적으로 이제 다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헤지펀드들의 그 세계에서 알려지면서 헤지펀드들이 언제 어느 날 세계에서 어떤 충격적인 발표를 해서 자기들이 진짜 빌황씨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공포 때문에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그 자금 아웃플로가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증시에서 가치주 뭐 이렇게 다우존스, S&P 이런 활황인데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이 가장 민첩하게 움직여 대응을 잘한다고 하는 헤지펀드들의 자금은 이 아웃플로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결국은 빌 황씨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던 성장주, 이 사람들은 주로 성장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변동폭이 커야 대형 시장에다가 투매한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썰이 있고 그걸 믿을 만한 이제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세계에서 다음에 그 헤지펀드들의 그 관리 상태, 자금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발표, 이것을 대비해서 헤지펀드들이 자기들이 소유했던 그 성장주들을 투매하면서 결국은 우리 일반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소형주들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세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연준의 반년 분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보고서가 좀 무서운 내용이었죠. 자산시장 거품을 상당히 많은 그 내용, 그 다음에 좀 더 지난번 그 파월 의장의 프로스 이 일종의 부풀어 오른 것보다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이 거품을 경고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반년치 분기 보고서 거기서도 보면은 이 시장 일부의 그 투기적인 그 세력들을 지금 제어하지 않으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문구가 있죠. 그러면서 또 그 매매 사격이라고 해갖고 게임 그 스탑 주식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그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갖고 펌핑하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도 이제 자산 그 거품, 그다음 가상 자산 거품 이런 것이 이제 경고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이제 끼워 맞춰 보면은 결국은 지금 소형주들의 그 지속적인 하락은 그 연준의 반기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 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단속, 이것의 결과로서 결국은 소형 기술주들이 사는 사람보다도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근데 하여튼 좀 특이한 점은 이 헤지펀드들이 시장에 투매하고 있는 소형 기술주들을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안 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크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받는 거죠. 현재 상황은. 네네.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들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소형주의 하락을 이제 이끌고 있고, 말씀하신 아크펀드, 이것도 지금 그 월가에서는 이게 시한폭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고객들이 거기서 참아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증시가 지금 고점에 와 있어갖고 큰 하락 조정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아크펀드는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펀드의 고객들이 탈출한다고 그러면은 아크펀드는 빌 황씨처럼
무너지지 말는 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그 아크펀드가 소유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주식, 이것이 이제 증시에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 이 증시는 거의 폭탄급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큰 그림은 이 증시 그 지수 자체가 지금 거의 올해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소형 이 기술주, 재생에너지 이런 데다가 더 이상 희망을 갖고 미련을 둘 수 없는 거죠, 지금. 결국 지금 손절 안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뭐 반토막이 아니라 90%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2주 전에 그 코인베이스를 무식하게 사대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펠로톤 이 운동기구죠. 펠로톤 그 자전거를 위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날, 하기 직전 날 이 캐시우드가 펠로톤을 대량 매수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14%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이 아크가 요즘 실수를 연말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그 CNBC의 이 캐시우드 CEO가 출연해서는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우리는 연말 수익률을 플러스 30%를 본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거든요. 이건 또 그냥 나가는 돈을 막아내기 위한 고육주책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말까지 아크펀드가 살아있으면 이제 다행이고요. 만일에 그 증시가 사실 지금 저는 그 지금 S&P가 4,200 지금 50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음 주라도 5% 10% 코렉션이 일어나도 하락 조정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태거든요. 네. 지금 언제 큰 하락 조정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항상 대기 상태, 이게 언제 하락 조정이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대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시 자체가 하락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크펀드는 박살날 수 있죠. 일단은. 근데 아크펀드 그 안에서도 네. 사실은 뭐 작년에는 이제 그 국채금리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그 소형 성장주가 폭발적으로 이제 주식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미 끝나고 국채금리는 무조건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보다는 확실히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소형 기술주 5년, 10년 앞에 그 가치를 미리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시켰던 소형 그 주들은 더 이상 물론 그 개별주 중에서는 실적이 워낙 좋게 해서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소형 기술주, 재생에너지들은 예전 수준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지금 패턴이 바뀌었다 이거죠. 자, 이게 그리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크펀드를 이제 뭐 좀 신성시에 우리가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좀 비난하고 있지만은 네. 아크펀드 안에 그 직원들이 한 30명 된다고 그래요. 예, 소형의 사실은 소형 펀드인데 3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한 반 정도가 주식 초보들이래요. 주식 증시에 입문한 지 2년, 3년뿐이 안 되는 초보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제 캐시우드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도 증시 5년, 10년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중고참 정도. 그래서 결국은 그 캐시우드 빼고 나머지들은 본인 스스로의 그 주식 분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캐시우드가 이제 다 좌지우지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뭐 회원들 관리하면서 주식 분석하지만은 한 사람이 주식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캐시우드는 지금 수백 개의 주식을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냥. 회전문, 리볼빙 도어가 돌아가듯이 그냥 이쪽 것을 팔고 저쪽 팔고 또 며칠 때 일주일 후에 이쪽을 다시 샀다가 이쪽으로 맞고 리볼빙 도어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금 상태. 선생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뭐 매체에서 저에게 출연 요청, 고정 출연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제가 고정하면 되냐 그랬더니 증시 상담,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그분들께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많이 아는 분야, 종목이라면 내가 자신있게 상담할 수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랜덤으로 오는 그 많은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 안다고 상담하는 것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사람이 보는 이 폭 자체, 이 뇌의 이 폭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어제도 어느 분이 교육 관련지를 물었는데 딱 제가 대답을 했으면 제가 그쪽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결국은 네네. 이게 정해진 섹터, 관심 있는 섹터만 알 뿐이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모르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증시 S&P나 다우존스 지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닷물에 비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절별로 그 바람 그 풍향에 따라 갖고 조류도 이쪽 방향으로 가고 또 다음 계절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틀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는데 네. 개별 주식은요. 대야에 담아놓은 물 같아요. 이게 언제 엎질러질지 어떻게 출렁거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회사 내부 안에 그 돌발적인 그 뉴스가 언제든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는 진짜 뭐 전망한다는 그 자체가 그 증시 전체의 흐름에 맞춰갖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개별 주식의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거의 맞출 수가 없어요. 예. 대충 그래서 제가 섹터 ETF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 개별주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섹터 하면은 조금 뭐 큰 바다물은 아닐지라도 한국의 동해바다, 서해바다 정도 되니까 이제 대충 이제 대충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이 흩어졌던 점들을 하나씩 좀 이어보면 2주 전에 FOMC를 마치고 파월 의장이 플러스, 즉 일종의 거품이 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 지난주 초에는 또 옐렌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시장을 잠깐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안정 보고서 페드의 반년 분기 보고서도 자산 거품 경고. 결국 이 파월 옐렌 의장 페드의 보고서가 이게 각기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일관된 맥락을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들 일관된 맥락이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미밈 섹터는 게임스탑 비슷한 매매 주식이라지 밈 주식이라고 그러죠. 밈 주식. 그 다음에 네. 이 코인 관련 주식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네. 성장 기술주 및 기술주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된 이런 주식들에 대한 거품을 경고하는 거고 이들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게 거의 다 공통된 견해다. 그러면 반대로 돈은 경기 민감주 즉 더 오르는 주식에 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원유 같은 것도 네. 사실은 지금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세계적인 산업 이 회복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미국산 기준 해갖고 $65 정도 되는데 예. 아직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전망하거든요. $70, $75, 예, 골드만삭스 심지어 $80까지도 갈 수 있다. 예, 골드만삭스는 이미 브렌트유 기준으로 9월 말까지 $80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펀드 스트레이트 공동 CEO죠 톰리 선생님도 그걸 네. 예로 들면서 에너지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CNBC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원자재, 산업재 네. 이런 쪽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다우존스가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민감주는 결국 조정이 오더라도 좀 더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의견이고 또 네. 하나 그런 것과 좀 비견되는 게 아마존 주가입니다. 지지난주 최고의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 그러면 페이스북과 아마존인데 페이스북 주가는 그나마 그래도 올라가는데 아마존은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고도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져요. 이유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 이제 그쪽으로 이제 베팅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 그 실적 발표 후, 그날만 5% 잠시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빵주 안에서도 가장 실적이 안 좋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 실적이. 네, 예.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네. 금요일 날 장에서도. 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아마존의 그 창업자 베조스가 이번 6월 말로 해서 2선으로 후퇴거든요. 네. 오너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 이래 베조스가 이 아마존을 진짜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어 왔잖아요. 네. 이런 오너가, CEO가 2선으로, 뭐 완전히 은퇴는 하는 거지만은 2선으로 물러나고 이제 후임 CEO가 올라오는데, 후임 CEO가 과연 베조스만큼 잘할까? 하는 이제 의심이 들어있는 거죠. 의문. 예전에 그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그렇죠. 물러나고, 예. 그 팀 쿡이 새로 CEO가 됐을 때, 그런 그 트랜지션, 그런 그 기간 동안에는 애플 주식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라는 그 천재가 물러나면서 팀 쿡이 과연 그걸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팀 쿡이 이제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팀 쿡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어닝 실적이 잘 나오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 애플에 이제 신뢰를 가기 시작했죠. 또 그다음 그 테슬라에도 지금 일론 머스크 사실은 뭐 주가의 한 반 정도는 저는 오너 프리미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의 그 오너 프리미엄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 그 외에는 지금 설명할 길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어닝이 잘 나오고도. 네네. 아마존이 2주 전쯤에는 그 액면 분할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액면 분할을 해서 네네. 다우 지수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건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뭐 그거는 그냥 우리의 그 희망사항이고 베조스는 네. 자기는 스플릿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소 얘기해 왔었는데 이선으로 후퇴를 해도 그래도 베조스의 입김은 강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신임 CEO가 과연 자기 독자적으로 스플릿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백악관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USTR의 의장이죠. 비서실장하고 USTR의 총재격인 분이 이 코로나 백신 이 특허권을 개방하는 걸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WTO나 이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머징 국가에서 주장했던 편을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모더나를 비롯한 미국의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을 텐데 이게 월가에서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실 이걸 분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백신 특허권 개방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한다. 예.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예. 그 즉시로 그 백신 관련주 주식들이 아주 급락을 했죠. 그렇죠. 모더나가 한 8% 빠졌죠. 네, 그 노바백스도 그렇고.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연구 자금을 들이고 노력과 그 인력을 투입해서 진짜 세계의 수천 개의 회사가 그 기관들이 시도했지만은 결국은 극소수 몇 개만 성공시킨 이런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 기술을 특허권 개방이라 해갖고 풀어버리면은 그 독점권의 지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한 건데 사실 뭐 1600, 이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저도 찬성할 만한 일이죠. 빨리 얼른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그 레시피를 카피해갖고 그냥 바로 백신을 만들면은 그 후진 특히 가난한 국가들은 빨리 이제 백신 이제 접종하고 이제 코로나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특허권을 개방시켜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이런 어려운 이 과제에 도전하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손실분만큼은 정부에서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준다 해도 이게 돈으로 보상될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도전하는 이 과학자들의 의지를 꺾어놓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WHO 회원국이 전 세계 168개국인데 네. 이 특허권 개방이 이제 통과로 되려고 그러면은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168개국 만장일치로 돼야 된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오늘로 한 60개국이 찬성. 나머지는 이제 아직 표시를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독일하고 중국은 반대예요. 네. 바이오엔테크가 독일 회사죠. 네, 네네. 네. 근데 그 독일의 그 바이오엔텍 네. 거기서 이제 정부에 강력하게 이제 연락을 하고 있겠죠. 이제 미국의 그 제약사들도 미국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성 이제 연락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이 미국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 뭐 후진 국가로 이제 코로나가 자꾸만 점점 더 급속 확산된다 그러면은 특허권 개방으로 만장일치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 혼자서 백신 다 맞고 그다음에 부양책을 쏟아낸다고 해서 계속 경제 성장이 이어질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중국은 뭐 자체 중국 니들이 다 해먹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또 인도하고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네. IT 기업들이 인도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있고 인도의 15억 인구가 그 안에서 결국 또 변이종이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면 이 미국 혼자만으로 미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도 전 세계가 같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도 힘들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걸 이제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바라봐야 되는데 웰가 애널리스트들은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올해 남은 기간은 미국보다도 해외 증시가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참에 지금 백신 특허권 개방이라는 이제 주제가 지금 이제 논의 중인데 만일 이 개방으로 확정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해외 국가들 특히 가난한 나라들, 네 이머징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증시 그 실적은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냐면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뭐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 그 뭐 조건 맞추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논의 하나만으로도 사실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결론이 나지 않고 기대감만 있어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요일 새벽에 달러원 환율이 거의 1110원까지 쭉 빠졌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을 이제 다시 한번 이 백신 특허권 개방 문제 때문에도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증시는 그 경제 현실을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을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백신 특허권 개방 이 언급이 나온 직후부터 제가 인도의 증시 상황을 봤어요. 네. 지금 최근에 그 바이러스 그 확산으로 해갖고 인도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이후부터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발빠른 투자가들은 벌써 인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결국 미국 돈도 미국에서만 수익을 낼 필요는 없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를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그 발언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을 방문하는데 결국 그것도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이게 종합해 볼 때 이머징 주식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지금 남아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안 맞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뉴욕 시장은 저 5월 19일. 관광객들에게도 백신 주게 접종시키겠다. 그래서 뉴욕시에 마음 놓고 관광 와라. 백신도 맞고 관광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그 백신을 이제 물량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남아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우방 국가에게 공짜로 주진 않을 거고 하여튼 그렇죠. 제가 받고 줄 거니까. 예. 네. 당연히 얻는 게 있어야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챙길 건 챙기는 게 어차피 이게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네네.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당연한 거죠. 이게. 네네. 예. 벌써 선생님 오늘 45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네. 네, 지난주 그 방송 인터뷰의 그 타이틀을 워런 버핏 포폴, 그 포폴을 다시 짜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 주셔갖고, 네. 그게 참 아주 시기적절한 이제 타이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 앞으로 5월달, 6월달까지도, 저는 워런 버핏의 포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우존스나 모든 이것이 목에 다 차갖고 저항선에서 하락 조정을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증시의 그 도는 오일 에너지, 뱅크, 원자재 산업재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통찰과 지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투자 방향까지 아낌없이 퍼주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 달러와 인덱스의 하락 거기에는 결국 백신 특허권 미국 정부가 오케이 했잖아요. 물론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희망은 먹고 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시장, 이머징 마켓, 경기 민감주 랠리는 좀 더 지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와 연결되어 있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